네, 1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탄력을 받은 시장입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0.11%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7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에는 개파락 출발하면서 2,711포인트까지 쭉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10시 중반부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갔지만 바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도 상승 흐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745포인트 중심 등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매도폭을 키워나가면서 1,553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500억 원대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전자와 서비스,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고루고루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관은 저가 매도세에서 이 매도폭을 줄여 나가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기계업종이 2.21%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수창고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물류 대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아서 해운주들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고요. 건설업종과 음식료품 업종도 1%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업종은 0.79% 상승하는 중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의료정밀 업종이 어제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1% 빠지고 있고요. 전기전자는 0.56% 하락하는 가운데 제조업종부터 전기가스 업종까지는 소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전약 후강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63% 오르고 있고요. 8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쭉 상승세에 이어나가면서 11시부터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880포인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76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가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기관은 48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중형주 쪽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수급이 포착되고 있는데 나머지 쪽에서는 조금 매도세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종에서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에서 모두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700억 원대 매수세 나타내면서 매수세 나타나는 중입니다. 특징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윤석열 테마주인데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0%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3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9%포인트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히림이 22%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11,6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승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승일 주가 탄력 많이 받았습니다. 상한가 달성한 모습이고요. 지금도 잘 유지해주면서 주가는 16,100원 기록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주류 관련주들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가 2월 23일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7.9% 인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소주 업계에서 1위인 만큼 다른 소주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10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겹치면서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이트 진로가 오늘 2.59%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주가는 35,65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학 살펴보겠습니다. 무학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탄력받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71%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중에 올랐던 것에 비해서는 탄력을 조금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고가는 12,400원이었고 현재 구간에서는 11,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섹터입니다. 화장품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치솟고 있는 가운데 리오프닝을 향한 기대감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러스가 엔데믹으로 향할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리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3.9% 오름세 유지하고 주가는 24,00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니모리 보겠습니다. 토니모리 주가 살펴보시면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4,18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개별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 특징주는 대웅제약입니다. 이 당뇨병 치료제 관련한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3제 병용요법 임상 3상 결과를 공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차 유효성을 입증했고 2022년 상반기에는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지난해 4분기 전문 의약품과 나부타의 해외 사업 호조로 매출과 수익성을 확대했고 이러한 호실적은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5.16% 상승세 이어가면서 1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별 특징주 보겠습니다. 한국선제입니다. 한국선제가 지난해 철강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3%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9.85% 상승하면서 주가는 4,7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시 구간 특징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윤정식의 돌직구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소 많이 밀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좀 우려감이 많아졌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장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갈수록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 해운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시장이 좋아지고 있죠. 이 전약 후 강이 사실은 뒤로 갈수록 강해지는 게 시장 대응하기에도 좋고 질도 좋은 그런 시장인데 오늘 시장이 뒤로 갈수록 기관이 굉장히 많이 힘을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과 투신이 매수 금액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힘을 주고 있는데 이 기관의 매수 자금 중에서 이 운수창고 쪽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운수창고와 금융, 은행주로 중심이 된 이 금융 쪽에 수급이 좋은데 운수창고는 이 가장 1번이 해운주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항공주가 나오게 되는데 뭐 항공주도 좋지만 최근 들어서 이 해운주의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우선 대장주인 이 HMM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1,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던 1월 말 정도에 떨어졌었던 주가가 이제는 어느새 3만 원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50% 가까운 주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상승 시작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본 실적이 기대보다도 더 좋았죠.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고 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퍼지면서 기관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연기금과 투신이 특히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면서 이 물류 관련된 해운주들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전망치에 대해서도 이 처음에는 사실은 우려감이 있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고 물류 대란은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감보다는 실적이 워낙 좋았고 이 실적 본다라면 22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시장에서 무게감을 좀 더 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좋고 전망치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해운 운임 지수가 이제 지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작년 좀 중순쯤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류 정체 현상 때문에 그렇게 많은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되고 조금씩 원활해지게 된다면 그 부분 말고는 이제 물류가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더 크게 작용을 할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이 해운사들이 많이 망했었죠. 과거를 살펴보면 물류에 대해서 물류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해운사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운사들이 줄어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조선 배에 대한 발주량도 줄었었죠.
근데 물류량이 점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제품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가 부족한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이 해운사들이 이 물류 그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운임 비용이 한마디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기간에는 해소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배라고 하더라도 건조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선박 부족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씩 완화는 되겠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사들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는 이 코로나가 같이 가는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좋은 모습들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류도 좀 더 경기도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해운주들은 물류에 있어서는 물류량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호실적도 뭐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제 뭐 경제 재개 그리고 소비까지 활성화되면서 이 물류주들, 해운주들은 앞으로 상승 흐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같은 부분도 앞으로 잘 발표되는 것들 주시하면서 투자 전략에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핫 이슈가 되는 게 화장품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색조 화장품들이 많은 탄력받고 있는데 이 전망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화장품주들도 해운주와 사실은 차트 모양이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타 리오프닝주와 최근에는 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오프닝주들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사실 화장품주들도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봤었는데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쓰죠. 그러면 이 여성분들이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화장품 중에서 가장 마진이 높은 게 색조 화장품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로션 양과 이 색조 화장품의 양을 비교해보면 색조 화장품이 가격은 더 비싼데 이 양은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높습니다. 로션과는 비교도 안 되게, 스킨 로션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게 색조 화장품인데 색조 화장품에서의 매출액이 감소했다. 그러면 마진율에서도, 회사 전체의 마진율에서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이 나오게 되죠. 마스크를 벗게 되면 당장 색조 화장품의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방역 완화에 대해서 이 색조 화장품은 기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적으로가 좀 매력적입니다. 색조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화장품 소비에 대해서는 특히 국내 대형사들에 대해서는 소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마진율이 좋은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도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부각이 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을 올라가고 있고 화장품주들은 외국인도 이 수급이 좋고요. 기관도 수급이 좋습니다. 해운은 기관이 좀 더 좋아하는 이 섹터였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 저가 매력도 부각이 되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지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색조 화장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스킨케어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까지 회복이 된다면 화장품주들을 향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시장 보니까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증시와 요즘 우리나라 증시 커플링 현상이 좀 심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 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모습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몇 종목 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탄탄한 편입니다. 국내 증시가. 그리고 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거의 딱 맞는 그런 정도의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하락을 한다라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부각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늘어나거나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힌 부분들은 있지만 안정적인 실적이 있어서 낙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국내 시장을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지금 원화가 조금씩 강세가 되고 있죠. 도리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1원 6전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미국 시장을 보고 간밤에 열린 NDF 환율까지 본다라면은 1199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1200원 가까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고 좀 하락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안전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이 시장에 대해서 뭐 굉장히 크게 걱정할 그런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를 못합니다. 2,800을 넘어가지는 또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스닥은 금일 같은 경우 상승하는데 코스피는 상승하지 못하는 좀 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아쉬움으로는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박스권 안에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향후에 대한 이 기대감이 확실하게 숫자로 나타날 만한, 기대감에서 숫자로 바뀌는 이 비율이, 정확도가 좀 높은 섹터들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기대감이 거의 숫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지만 방역 조치는 완화가 됐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스크를 결국은 우리나라도 벗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계속해서 해소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뉴스를 살펴보면 지금 새롭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조금씩 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갈등을 겪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계속적으로 갈등 중이었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갈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싸움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있으면 미중 간의 갈등은 부각이 좀 더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평화로워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해결이 되고, 테이퍼링도 생각처럼 3월 달에 25bp, 그리고 금년에 한 4번 정도, 뭐 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25bp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안정돼 있죠. 그럴 때는 미중 간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죠. 항상 이 악재가 겹쳤을 때는 더 큰 악재만 부각이 되는 이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된다라면 중국의 수혜를 받는, 오늘 사실 관심 갖고 봤던 화장품주라든지 철강주, 이런 종목들은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투심이 약해지게 됩니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있고 중국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미중 간의 갈등이 부각이 되면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미중 간의 갈등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갈등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나라 간의 갈등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제일 급한 거는 금리 인상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좀 뉴스도 체크하고 투자 전략까지 잘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정식의 돌직구 시간이었습니다.